100세 시대 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비결을 가르쳐드릴 해답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나는 시니어다. MC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하면 보다 멋지고 품위 있는 시니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시니어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 이성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이성경입니다. 교수님, 네. 지난 시간 정말 동안 메이크업 핫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곧 연말이면요. 송년회 있고요. 또 이제 신년이면 신년회 있고요. 맞아요. 2월, 3월 되시면 이제 또 졸업식, 입학식, 그 중요한 행사들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특별한 날은 또 평상시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런 특별한 날 유용한 메이크업 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쁘게 꾸며도 이 코로나 시대 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맞아요. 또 많은 분들께서 에이 하면 뭐해? 다 가려지는데 에이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마스크 써도 끄떡없는 메이크업 방법 분명히 있겠죠. 마스크를 쓰면요. 이제 저도 이제 쓰면 여기가 좀 더워지잖아요. 네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상태가 요 부분이요. 우리가 사우나 들어갔을 때하고 똑같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온도나 습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우나하고 비슷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거를 발라도 사우나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네, 사실 버텨낼 맞아요. 방법은 사실 예. 없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마스크를 써도 중간에 뭐 식사를 하신달지 아니면 뭐 특별한 장소, 그래서 사진 찍을 일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꼭 벗으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파운데이션을 하시면 파우더를 좀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또 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립스틱 바르는 건데요. 틴트라고 하는 제형은 이제 좀 착색을 유발해서 좀 오래 가고 묻어나지 않게 하는 네네.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이 좀 입술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틴트를 바르시고 그 위에다 립밤을 바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다 네. 자세한 건 뭐 강연에서도 네네. 많이 공개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때문에 나는 메이크업 안 하겠다. 혹은 그래도 예쁘게 좀 하고 싶다.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은 근데 메이크업은 함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안 했을 때보다 자신감을 훨씬 더 높여주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메이크업이 사실 이제 우리가 화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기원을 보면 예전에는 메이크업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예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가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좋든 싫든 간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첫인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메이크업은 항상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도 정말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업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혼주 메이크업, 뭐 데일리 메이크업과 분명 스페셜 메이크업들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특히 네네. 혼주 메이크업은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혼주라고 하시면요. 일단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의상이 달라집니다. 네, 네, 입는 옷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주로 네. 이제 한복 많이 입으시죠. 한복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서양복이라고 해서 일상복 이렇게 입다 보니 우리가 잘 많이 입고 지내는데요. 한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도와 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의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택도 제법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일단 혼주 메이크업이다 이러면 이제 혼주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식장으로 가는데 식장의 조명이 엄청 강해요. 와. 그렇죠. 그럼 일상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흐릿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명과 의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정말 여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메이크업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주 메이크업 외에도 저 스페셜한 메이크업들 어떤 부분에 또 집중을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페셜하다 이제 이러시면 이제 특별한 일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특별한
의상을 입으시겠죠. 혼주는 이제 한복을 입으시지만 뭐 스페셜한 행사의 특징에 따라서 의상 입으시는 의상도 좀 달라질 거고요. 네. 그리고 스페셜한 날은요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나가서 시간이 별로 맞아요. 없거든요. 거울 네. 볼 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유지력을 높이는 메이크업을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스페셜한 날 정말 예쁘게 꾸미고 갔는데 어느 순간 다 막 정신이 없어서 거울 못 봤는데 딱 봤을 때 놀랄 때 많거든요. 잘 유지할 수 있는 네, 그 부분까지 오늘 교수님께서 네.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선경 교수님의 오늘의 혼주 메이크업, 스페셜 메이크업 강의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잔치, 정말 큰 잔치가 결혼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내가 결혼하는 것도 당연히 큰 잔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잔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물론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그렇지만 우리도 좀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에 신랑 신부 손님들만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주분들이 귀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분도 뵀어요. 신부의 그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시면서 야, 신부가 이 다음에도 엄청 예쁘겠다. 그죠? 그리고 신랑의 부모님들의 인상을 싹 보는 거죠. 이러면서 신부가 정말 사랑 많이 받겠다. 야. 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걸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혼주 메이크업 제가 오늘 화끈하게 알려드릴게요. 와. 네, 일단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색상도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결혼식 대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가서 제 거울을 볼 시간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면 그러다 거울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력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바르시는 기초 단계부터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주로 뭘 바르실까요?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스킨이라고 하는 스킨, 토너, 그렇죠? 그다음에 로션, 그래서 중간에 에센스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로션, 뭐 크림, 뭐 이 정도 바르시는 게 보편적인데 이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스페셜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바르시던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시고 유난히 특별하니까 네. 그리고 영양크림을 또 듬뿍 바르시고 네, 자 좋은 제품이 만약에 있으시면 전날 저녁에 많이 바르세요. 전날 저녁에 많이 바르시고 푹 주무신 다음에 메이크업 하는 당일날은 자 스킨, 그다음에 간단한 에센스, 그다음에 로션 정도, 그다음에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 바르는 크림들은 유분이 많거든요. 유분이 많게 되면 그것들이 화장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위에 화장품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왜 클렌징 크림이라고 바르는 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유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녹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장을 했을 때 들뜨게 되는 그런 맞아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또 안 바르던 아이크림을 또 열심히 바르세요. 그날 바르시면요. 아이크림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그런 제형도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바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지금 스킨, 그다음에 에센스, 그다음에 로션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뭐 바를까요? 또 크림 발라요? 아니요. 자, 파운데이션을 보통 많이 바르시는데 네.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프라이머는 뭐지? 자, 프라이머 어쩌면 남성분들이 더 많이 아실걸요? 건축 자재에서 원래는 벽돌을 쌓고요. 시멘트를 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라이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 요철이 많은 피부에 파운데이션이 착 달라붙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프라이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우리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공, 그다음에 잔주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웃었을 때 생기는 주름 말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잔주름을 메우는 게 바로 프라이머예요. 굉장히 많은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묽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걸쭉한 것도 있고요. 이제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그 프라이머 하나를 먼저 바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에도 네. 좀 색상이 좀 있나요? 프라이머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른 것도 좀 색상이 살짝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킨색이 좀 나기도 하는데 선크림 기능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톤업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공을 막는데 완전 주력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완전히 이 부분이나 이렇게 코 부분에 더 많이 바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로션처럼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네, 피부결 어떻게 생겼지? 자, 안에서 바깥쪽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야 더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겠죠? 교수님, 프라이머는 손으로 바르는 거네요. 예,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많아서요. 손으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단단한 것들도 손으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거의 기초 제품의 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두들겨 주신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시는데, 파운데이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묽은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제형도 있어요. 이건 약간 묽은 거고, 네, 이거는 네.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죠. 고체처럼. 네, 고체처럼. 이게 아무래도 좀 도톰하면서 오래 가고요. 요거는 좀 묽으면서 네, 얇게 펴지겠죠. 네. 확실히 얘가 조금 지속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특별한 날은 좀 이렇게 가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사용을 할 때요. 사용을 할 때 너무 많이 펴바르시게 되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최대한 손등에다가 이렇게 으깨요. 으깬 다음에 이렇게 두들겨 줄게요. 두들겨서 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시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두들기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눈 밑에, 그 다음에 아니요, 미간 사이. 네, 미간 사이. 네, 정답.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많이 메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많이 지워지죠? 콧망울 이쪽에서 많이 지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틱 타입은 교수님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스펀지를 바로 묻혀서 네네.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틱 타입이 너무 하다한 것 같으시면 이렇게 크림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생긴 제형도. 그러니까 조금 꼭 스틱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제형이 너무 묽은 것보다는 조금 걸쭉한 거. 네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오래 간다. 네. 단단한 제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묽은 액체류보다는 스페셜한 날에는 지속력을 위해서 최대한 조금 단단한 제형으로 네. 취향껏 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렇게 좀 단단한 제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요. 색상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밝은 것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좀 피부톤에 맞춰서 어두운 걸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말씀드려야죠. 한복 입으신 날은 얼굴은 하얘도 돼요. 얼굴 하얘도 돼요. 얼굴 어두우면 더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 밝게 하시고 연출하시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여기를 왜 자꾸 두들기냐면요. 두들기면 두꺼워지죠? 잡티가 가려져요. 여기 조금 있어요, 잡티가. 그래서 여기를 막 두들기는 거. 그리고 없는 데는 펴서 비교죠. 그리고 입술 그릴 거니까 입술 부분도 조금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유지력을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파우더를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네. 파우더를 해서 이 파운데이션이 시간이 지나고 이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겉면을 다 메워놨던 것들이 모공 속으로 다 들어가요.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겉면이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파우더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파우더는 이렇게 분첩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바르실 수도 있어요. 브러쉬로 바르면 좀 더 가볍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분첩으로 바르셔도 되는데 훨씬 더 이걸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 가서 얹듯이 꽃잎을 살짝 얹듯이 그러면요 이 파우더가 알아서 자기가 달라붙어요. 이 분첩보다 여기 피부가 더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가 여기 안 있고 가서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누르실 필요 없어요. 가서 근처에만 갖다 대셔도 얘가 가서 쏘쏘쏘 가고 네 들어가죠. 이 파우더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가 이 눈썹 있는 데를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파운데이션하고 여기를 일부러 제가 많이 안 했어요. 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만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눈썹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그려주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지우면 그냥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버리네요. 네네. 파우더가 없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만 하고요. 눈썹을 열심히 그려요. 그려는 져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문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워져 버려요. 쓱쓱쓱쓱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스치시면 여기가 반이 네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디 딱 스쳤는데 이거 왜 이러지? 중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많이 소멸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눈썹이 자꾸 퍼져요.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희끄무리하게 되는 거죠. 동안의 기준은 뭐였죠? 자, 우리 복습 시간이에요. 네, 촘촘하면서 짧은 거였잖아요. 네. 촘촘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거면 자 여기다가 일부러 파우더를 해주셔야 돼요. 일부러 파우더를 샥샥샥샥샥 해주시고 나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복 입을 때의 눈썹은 조금 가늘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약간 길게 그려주시면 우리 동양 미인들, 미인도 막 이런 그림들 보시면 얇고 가느다라면서 약간 기다란 눈썹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또 선으로 초승달같이 그리지 마시고요. 동안 눈썹보다는 약간 얇아도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안 눈썹보다 눈썹 끝은 조금 긴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여기 끝에가 확 지워지면 안 돼요. 이 끝부분이 잘 살아있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 한올.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안 그리죠? 네. 한올. 자,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를 좀 더 안착하는 느낌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가루 타입의 눈썹을 그리는 형태로 또 힘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와. 점점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참 이렇게 볼 때는 진짜 쉬워 보이잖아요.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교수님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눈썹은 잘 그릴 수 있겠죠.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강의를 딱 들으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데 눈썹이 바로 그려져. 한 번에 돼. 그럼 저는 뭐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한 번에 안 돼요. 네네. 한 번은 안 되지만요. 분명히 5번만 딱 넘어가시면 내가 꾹 참고 이상하지만 5번만 해보리라 하시면 되거든요. 5번까지만 가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되면 진짜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눈썹을 약간 가늘지만 와, 엄청 또렷해졌어요. 그죠. 이렇게
이때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붉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갈색이나 뭐 회색이나 회갈색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눈썹이 되고 나면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섀도우 해야 되잖아요. 네네. 섀도우 할 때 이제 멍해지시죠. 무슨 색을 해야 되나.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선택이 막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세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화사해져야 하는 날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컬러가 있어요.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주황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컬러인데요. 자, 핑크색을 써야 하나? 주황색을 써야 하나?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섀도우를 핑크색을 사용했어요. 분홍색을 사용하고 그랬으면 입술도 분홍색, 볼터치도 분홍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황색을 사용했다. 이러시면 눈, 입술, 볼터치 전부 다 주황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컬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컬러긴 하지만요. 이 두 가지 컬러가 한 얼굴에서 부딪히게 되면 촌스러워져요. 네, 아주 촌스러워져. 물론 극단적으로 핑크나 오렌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너무 핑크에 가까운 쪽으로 가셨다면 핑크로 가주시는 게 쭉 가주시는 게 좋고요. 오렌지로 가셨다면 오렌지로 쭉 가주시는 게 좋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분께 오늘 오렌지 쪽에 가까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로 섀도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렌지색 이렇게 해서 오렌지색을 딱 사용하시는데 오렌지색을 가까운 것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 쓸 거. 착착착착착 넣고 있죠?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메인 컬러. 눈두덩이 위에 여기는 눈썹뼈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홀이 있어요. 홀이 있어서 제가 바르는 제품 이름이 뭐죠? 아이 섀도우잖아요. 섀도우. 네. 눈에 생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생기는 부위에 아이섀도우를 넣는 거죠. 그런 눈썹뼈 있는 부분은 튀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 부분을 냅다 메워주시면 돼요. 냅다 메워주실 때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 오렌지 컬러만큼이나 중요한 색이 바로 여기 눈썹뼈 부분이에요. 네. 눈썹뼈 부분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밝은 색. 맞습니다. 딩동댕. 네, 밝은 색으로 이렇게 눈썹과 여기 아이섀도우를 사이를 나눠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입체적이 됐어요. 네. 네, 여기 하이라이트 있는 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눈썹뼈 부분은 밝은 색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밝은 색 어디다 하면 좋냐면요. 요 윗부분. 그러면 얘를 진하게 하는 것보다 눈썹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 주변이 깨끗하면 요게 더 네네 더 또렷해 보여요. 그래서 얘만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얘만 진하게 하지 마시고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더 선명해 보이겠죠. 또 그렇네요.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예. 눈썹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해줘요. 유지력을 높여주죠. 오늘의 포인트 유지력. 네. 그래서 오렌지색으로 한 번에 쭉 발라주시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아이섀도우 컬러는요. 너무 촌스럽지 않나? 그런 색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셔도 제가 메이크업을 많이 해드려 봐도요. 일상복을 입고 이렇게 하시는 거랑 한복을 입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색을 사용해도 된다. 네. 네네. 채도가 교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하기. 아, 네, 그러니까 선명한 색의 거. 선명함. 네네. 선명한 정도를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선명한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눈 뜨시고 위로 한번 올려다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죠. 눈 주변은
붉은색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눈매와 눈구멍 사이를 살짝 메우는 느낌 정도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오렌지색 썼어요. 오렌지색으로 같이 하고 음영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감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이라인과 마스카라를 하시는데, 자, 시니어분들이 20대와의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에 더 치중하시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자, 이렇게 한번 감아볼까요? 감아보시면, 자, 이분은 많이 안 그런데 감으셔도 이렇게 눈꺼풀 이렇게 내려오신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눈에서 눈물도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라인이 자꾸 지워지면서 번지면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빼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사실 아이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 신체 없거든요. 뭐냐면 속눈썹이 이렇게 다 모여서 아이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을 좀 뚜렷하게 해주시는 쪽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눈 뜨시고 무릎 아까처럼 보시고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속눈썹을 살짝. 이거 딱 해드리면 시니어분들 다 그러신다. 나 속눈썹이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있어요. 네,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서 그렇지 다 있거든요. 그걸 한번 올려주고요.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쪽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위에서 한번 쓸어주고 위로 올려주죠. 그리고 제 왼손 보시면 제 손 눈꺼풀에 가 있잖아요. 너무 누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손에는 묻지만 속눈썹엔 또 묻지 않겠죠. 이렇게. 네. 마스카라는 한 번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번 덧발라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 뜨고 위로 보시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속눈썹술도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무릎 보실게요. 풍성해졌어요. 네, 이렇게 짠! 아, 올라갔죠. 네. 이분도 굉장히 가느셨거든요. 하면은 뚱뚱해져요. 이제 마스카라로 길이를 늘리시는 것보다 뚱뚱하게 살을 찌운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되겠고, 이상하다.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마스카라 먼저 해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마스카라 먼저 하시면 눈꺼풀이 살짝 들려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아이라인 그리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면 감은 다음에 자, 이렇게 그 사이를 메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브러쉬를 꼭 눕히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세운 다음에 속눈썹 사이사이, 속눈썹 사이사이. 네. 이렇게 해서 떠보실까요? 네. 눈 떠보세요. 뜨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아이라인과 마스카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윽해졌어요. 네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이라인보다는 마스카라에 10배 더 신경을 쓴다. 네, 그렇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립으로 갈 건데 오렌지 썼으니까 똑같이? 네네, 오렌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컬러를 한번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핑크색과 오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보여질까? 자, 핑크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립스틱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살짝 보시면 위에 거는 조금 핑크빛이 돌죠?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돌아요. 자, 핑크색은 얼굴에 바르면 화사해 보인다는데 나는 왜 핑크색만 바르면 얼굴이 시커매지지? 네,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에 약간 노란빛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렌지만 바르면 나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오렌지만 바르면 왜 이렇게 김치 국물 묻은 것 같지?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약간 붉은기가 있고 창백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오렌지색으로 했으니까 같이 오렌지색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입술을 좀 통통하게 우리 살을 찌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네, 네, 입술을 펜슬을 또- 이용해서 네. 구각을 좀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입술을 통통하게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데일리하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놓고 제가 지금 파우더를 다 안 하고 했더니요. 지금 펜슬도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깥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주시고 요즘에는 볼륨감 있는 입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요. 입술의 바깥쪽을 좀 옅은 색을 바르고 입술 중앙만 진한 색을 바르는 입술 중앙만 진한 색을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한복 입으실 때는요. 그냥 입술선을 깨끗하게 바를게요. 다 꽉 채워서 그냥 깨끗하게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한복하고 더 잘 어울리거든요. 자, 일명 한복 컬러 들어갑니다. 와. 네. 한복 컬러 입술 중앙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와. 입술 라인 덮은 거 다 가려서 한번 덮어서 발라주시고요. 엄청 화사해요. 엄청 화사하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발랐어요. 바르시고 또 유지력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한번 찍어낼게요. 그럼 이렇게 또 찍어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사용했던 파우더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파우더를 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털어. 이렇게 살짝 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같은 색을 위에다 바르시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반만 묻히셔서 너무 밀면 파우더를 왠지 밀릴 수 있거든요. 살짝 살짝 두들기듯이 콕콕 찍듯. 네, 콕콕 찍듯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나가셔서 식사하셔도 괜찮아요. 와.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에도 훨씬 덜 묻어난답니다. 파우더가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파우더. 네. 지속력을 위한 파우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술선을 깔끔하게 발라주시고 입술 살짝 한번 떼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서요. 이렇게 구각.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딱 말씀하시려고 입술 딱 떼시면 끝이 없어. 가운데만 있어. 그죠? 우리처럼 많이 잊어버리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구각 안쪽까지 깔끔하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복 입으셨을 때 우리 볼터치 들어갈게요. 볼터치를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제품도 항상 보면 두 가지 컬러가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는 보시면 핑크색이고 하나는 또 오렌지빛이 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렌지로 갔으면 이쪽으로 많이 가셔야 되고 네. 핑크로 가셨으면 이쪽으로 많이 가시면 돼요. 네. 근데 극단적으로 얘 아니면 얘 꼭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오렌지를 했으니까 얘를 4번, 5번, 6번 네, 자, 이렇게 묻히셔서 자, 스마일, 스마일 네, 이렇게 승천하죠. 이렇게 딱 승천하는 부위 위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바디 살짝 돌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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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눈썹뼈 여기 부분에도 밝은색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 볼터치를 한 눈 밑 부분도 다시 한번 밝은색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이야. 오렌지색을 주로 활용한
우리 혼주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와, 예쁘다. 네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 많이 안 풀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머리를 이제 살짝 이제 업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싹 모아서 이렇게 하면 옆으로 잠깐 돌려주시면 이렇게 모으게 되면요. 이렇게 모으면 이 머리가 여기다 묶을까요? 여기 위로 올릴까요? 위로 할까요? 아래로 할까요?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얘가 감자하고 고구마가 또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감자하고 고구마가 또 나타나요. 얼굴형을 크게 구분하는 방법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구마형이나 감자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싹 뒤로 넘겼을 때 이 머리 헤어라인보다 윗부분이 조금밖에 안 보이면 감자였고 많이 보였으면 고구마였잖아요. 네. 자, 이렇게 고구마형이면 얼굴이 어떨까? 좀 약간 갸름하신 분들이 많겠고 또 이렇게 감자형이면 좀 둥근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면 좋을까? 자, 이렇게 묶어서 고구마다 이러시면 아래쪽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으셨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걸 한번 포인트로 대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이렇게 못생긴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포인트가 오잖아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오시는 게 좋고 네. 아, 좀 이렇게 볼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얼굴형에 잘 맞아요. 그리고 자, 내가 감자다 이러시면 이렇게 묶었을 때 이 포인트가 어디 오시면 이렇게 위쪽에 오시는 게 얼굴형이 네, 갸름해 보이는 그런 네, 효과를 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아래로 해드릴까요? 위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감자면 위로, 고구마면 약간 아래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팁을 좀 알고 계시면 아마 결정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오래가는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을 하시려면 파우더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네, 여러 번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뭐 기초 제품 바르실 때 너무 유분이 많은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눈, 입술, 볼터치는 색상을 비슷한 컬러로 가시는 게 촌스럽지 않고 화사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특별한 날 혼주 메이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시니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성경 교수님과 함께 혼주 메이크업 또 스페셜 메이크업에 대해서 강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또 간단한 팁 하나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겨울에는 좀 건조하고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좀 수분감을 높이는 제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에 강한 제형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라고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용하는 제품의 제형도 꼭 네. 한번 기억하셨다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의 품격 있는 생활백서 나는 시니어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